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박범일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씩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금전을 차용하는 거래관계에서 사기죄의 처벌 기준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주었는데 안 갚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 사기죄를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상대방과의 사이에 친척이나 친구 같은 인적 관계가 있거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의하여 신용 상태를 미리 알고 있어서 나중에 변제가 안 될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였다면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의 사용처나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기 실행의 착수 시점에 고의 여부, 기망행위 및 돈을 보낸 시점에 피해자가 상대방의 변제 능력 또는 기망행위에 대한 인식을 하였는지 또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후에 다른 사정에 의해서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를 가지고 변제할 자력도 있었지만 이후 상황이 변하여 어쩔 수 없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것은 변론으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아무런 준비나 증거 없이 단순히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해줄 여지도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소를 함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제대로 준비를 하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기 범죄는 고소에 따른 기소율이 상당히 낮은 반면에 만약 기소가 된다면 무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경찰 단계에서 사기죄의 요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피의자 신문을 받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하려 하거나 반대의 상황에서 고소를 당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고 이러한 문제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